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이어서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교육기관. 자, 고려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그 전에 배웠던 유학과 관련이 있겠죠. 그런 유학적인 그러한 소양,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유교 소양을 이렇게 점점점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관리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여러 이런 지방 자제들이나 그런 중앙의 자제들을 공부시켰던. 그래서 어쨌든 초창기와 후기, 중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고려의 교육기관. 자, 일단 고려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직접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왕이 직접 막 이렇게 국자감을 건립하고 지방에는 향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만든 학문. 그래서 관학 중심이에요. 관학 중심. 관학 중심 교육. 우리가 지금도 학교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이제, 고시를 보는 선생님들이, 이제, 가시는 그런 학교는, 공립학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개인이 만든 학교, 미션스쿨이나 이런 개인이 만든, 이제 기업에서 만들었다든지 그런 학교는 사립학교라고 하죠? 공사.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만든 관학, 그리고 고려 중기에는 이제 사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개인 학원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관학 중심의 교육이다. 고려 초기에는 국가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태조부터 정리를 해보면 태조 왕건 때부터 어떠한 교육기관을 만들었느냐. 태조 때는 딱 교육기관이라고 딱 이름은 따로 이렇게 만들진 않았지만 학교는 설립을 했습니다. 개경과 각 수도에만 만들었어요. 개경과 서경에 학교를 만들었어요. 뭔가 유교 교육기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종 때는 어떻게 보면 성종은 고려의 유교를 가장 크게 발달시킨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성종 때 고려의 유교적인 기틀을 다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성종 때 이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쫙 만드는 거죠. 바로 국자감을 만들게 돼요. 중앙의 국자감. 예전에 우리 국사 선생님이 감자국으로 외워라 이랬던 것 같아요. 감자국. 국자감을 설치했다라는 거. 중앙에 국자감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창기에 이 국자감의 특징은 아무래도 고려는 귀족적인 특징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국자감에 모든 사람이 국자감에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국자감은 그런 과목이 이렇게 있었고, 그 과목에 입학하는 거는 시험을 통해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별로 입학을 했다라는 거. 신분별 차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려 때는 아시다시피 5품 이상에게는 음서제도와 공음전 같은 그런 특권이 있었잖아요. 교육기관에도 여전히 특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분별 입학을 하고 있었고 5품 이상의 자제들, 이런 5품 이상의 자제들에게만 조금 높은 학문, 그 높은 학문이 바로 국자학과 태학이 있었는데, 국자학과 태학에 입학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입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국자학과 태학에 입학하는 5품 이상의 자제들은 아시다시피 공음전과 음서제의 특권도 가지고 있었죠. 공음전은 이제 계속 세습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경제적인 특권, 음서제도는 이제 5품 이상의 관리는 이제 이런 시험 없이, 과거제도 없이 관리로 채용되는 제도, 이렇게 약간 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여전히 신분적인 차별은 있었다. 신라의 골품제도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귀족적인 차별은 존재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평민들은 이런 국자학 태학에 못 들어가. 평민들은 못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잡학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민의 자제들은 잡학부, 말 그대로 잡학.
작파부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국제학 태학을 나와야지만 높은 관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작파부는 좀 낮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차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학부. 기술학부가 존재하긴 했는데 근데 그 기술학부가 모든 기술학부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국자감에는 3가지의 기술학부, 잘 나가는 기술학부 딱 3개만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법률을 다스리는 율학, 그리고 그림과 관련된 그림이나 글, 뭐 이런 서학, 그리고 이제 산학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적인 거. 산학만 존재하고 기술학부가 존재하긴 했지만 요 3개만 존재하고 이외의 학부는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 그 외에 기술학은 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의학과 관련된 관청에서 이렇게 직접 교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미용실에서 직접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때는 기술학을 그렇게 많이 천시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이런 중앙의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조차 공부하지 않고 조선시대에는 무조건 다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고려 때는 그래도 기술학부가 이 국자감에 존재했다라는 거. 조선시대보다 나았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국자감의 특징 3가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국자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중앙의 국자감에 이렇게 신분별 입학을 했다라는 거, 5품 이상은 국제학 태학이라는 좀 높은 그런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학문에 입학할 수 있었고 이런 특권이 있었고 평민은 잡학부, 기술학부는 율서 산학만 존재했고 나머지는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우리가 다 옛날부터 외웠던 중요한 내용이죠. 지방에는 향교.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했다라는 거. 중앙에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했고 이 향교를 설치해서 지방 그런 자제들, 평민의 자제들, 지방관리, 지방의 관리들이나 평민의 자제들 교육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쓴다면 내용이 많죠. 하나만 더 쓴다면 바로 고려 때만 존재하는 특이한 교육기관입니다. 관리들을 재교육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할 정도로 관리 재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관리 재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문신월과법이라고 하는데 문신월과법, 월과제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신월과법. 이렇게만 쓸게 칸이 모자라니까 설명으로 끝낼게요. 예를 들어서 중앙관리에게는 이제 관리로 임명이 됐어. 과거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됐어. 그럼 중앙관리들이 중앙 업무를 보느라고 공부에 소홀해질까봐 글짓기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숙제를 주냐면 시와 부. 시는 이제 짧은 시, 그리고 부는 조금 긴 문장. 문체의 아름다움을 쓰는 이렇게 문장. 글짓기 좀 긴 글이죠. 그런 거를 매월 시 3편 그리고 부는 1편을 중앙관리에게 숙제를 준 거야. 매우 좀 짜증나겠죠? 아씨 일도 바빠 죽겠는데 시를 언제 써? 그래서 월에 시 3편씩 막 써야 되고 그리고 부도 한 편 써야 되고 지방관리들에게는 그나마 조금 줄여줬어요. 지방관리들에게는 1년에 1회씩 글짓기를 시켰다라는 거.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유교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숙제를 줬다라는 겁니다. 좀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 요즘 공무원을 치면은 구급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라를 위한 뭔가 이렇게 시를 써라라던가 뭐 이렇게 동사무소 생활에 대한 시를 3편씩 써줘라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숙제를 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뭐 한국사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또 숙제를 낸다든지 뭐 이게 지금 이걸 실시하면 불만이 장난이 아니겠죠. 자, 어쨌든 관리제 교육 문신월과법이 있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관리를 채용한 뒤에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들을 꾸준히 교육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문신월과법이라는 숙제를 내주는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국자감이 제일 중요하죠. 국자감. 고려하면 국자감. 국자감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분별 입학, 능력별 입학이 아니라 신분별 입학이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5품 이상은 좀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학문, 평민은 자파, 기술학부는 유서 사학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해당관청,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문신월가법은 고려 때만 있는 특이한 그런 제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중기로 넘어갑시다. 자,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은 이때는 이제 유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수많은 우수한 스승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도 많이 짓게 돼요. 이제 책들도 많고 스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학에서 이제 다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새로운 그런 사립학교, 이제 학원 같은 사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 사학이 발달해서 사학 12도가 형성이 돼요. 사학 12도가 형성한다. 크게 발달한다. 그리고 사학 출신들이 과거제도에도 잘 뽑혀. 쪽집게 강의 막 이러면서 사학이 엄청 유행을 하게 돼요. 관학보다는 사학 쪽으로, 특히 최충이 만든 그런 사학 쪽이 구제학당이 그렇게 유명하대. 구제학당에 나와야지만 과거제도 바로 붙는데 막 이런 식으로 사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는 배경으로는 각종 유교 서적이라던가 그런 기술학적인 서적, 기술학 서적,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간행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타났고, 대량으로 간행이 됩니다. 간행이 많아졌다. 대량으로 간행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 배경이 될 수 있고, 이때 이제 수많은 유명한 유교적인 학자가 나타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충, 정백월, 이런 사람들이 다 개인적인 학교를 만드는 거, 사학을 이제 육성시키는 거죠. 정백월, 그리고 노단 등 이런 사람들이 사학을 막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최충의 구제학당이 유명하죠. 9개의 그러한 과목을 만든 학교, 그렇게 구제학당. 그러니까 무슨 뭐랄까 특수 그런 과목, 특수 그런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9개의 특별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뭐 이렇게 학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제학당 유명하고, 이 구제학당은 다른 말로 최충이 죽은 뒤로는 문헌공도다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사학이 융성한 시기에 고려 중기라는 거. 자, 이러니까 사학이 막 엄청 밀리겠죠. 국가에서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관학을, 국자감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국자감에 입학하려고 하지 않고 최충의 구제학당에 다 몰리고 막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야. 안 되겠어. 뭔가 관학을 발달시킬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이제 관학진흥책을 쓰게 됩니다. 국가의 관학진흥책을 자연스럽게 모색하게 되고, 그런 관학진흥책에 대해서 쫙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관학진흥책 모색, 이거를 네모 박스로 정리를, 메모로 이렇게 치고, 자, 일단 자, 숙종부터. 어떻게 하면 관학을 다시 예전으로 이제 육성시킬까, 좀 다시 더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시킬까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숙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 책을 좀 많이 간행을 하게 되고, 좀 학생들이 공부할 만한 책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가에서 서적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적을 간행한다. 책 간행, 서적을 많이 간행하는 서적포를 만들게 되고, 숙종의 서적포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종 때 또 많은 노력을 하는데, 국자감을 좀 개편을 합니다. 국자감을 이제 재정비하면서 명칭을 국학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뭔가 국자감을 이제 싹 바꾸게 돼요. 뭔가 이제 과목도 좀 바꾸고, 뭔가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꿔야겠어. 사학에 너무 밀리는 것 같아. 너무 보수적이야. 이러면서 전문 강좌도 만들게 돼요. 전문 강좌를 7개를 설치해. 실제
7개 전문 강좌를 설치하기도 하고, 이제 뭔가 변화를 꿈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연고를 설치합니다. 양연고는 일종의 장학재단이에요. 어려운 이제 학생들을 이제 돈을 여기서 이제 지원해줘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요즘 대학과 좀 비슷하죠. 요즘 대학도 이렇게 막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들고 지원받고 그러잖아요. 양연고를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관악지능식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짧게 쓸게요. 인종. 자, 인종 같은 경우에는 서막전을 설치한다. 서막전 같은 경우도 역시 양연고에서 좀 더 발달시킨 비슷한 겁니다. 서막전은 이제 양연고는 하나의 그런 뭐랄까 장학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막전은 그것의 땅이에요. 서막전이라는 땅을 만들어서 요것을 장학재단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 양연고가 조금 더 확대된 거, 발달한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종은 서막전만 기억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렬왕. 그 뒤로는 유학이 발달하지 못해. 무신정권 시기였잖아요. 또 그 뒤에는 또 원나라 간섭기예요. 원나라 간섭기에는 우리나라 왕 이름 앞에 충자가 붙으면서 원나라가 약간 간섭하면서 교육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때는 교육도 좀 발달하지 못하고 위축되다가 그 뒤에 충렬왕 때부터 좀 교육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충렬왕 때부터 우리도 좀 뭔가 교육에 대해서 좀 유학교육을 우리가 스스로 좀 교육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충렬왕 때 이제 발달을 시킨, 죄송합니다. 서막전이 충렬왕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인종을 패스한다는 거를 너무 내용이 많아서 칸도 모자라고 다시 인종은 쓰지 않을게요. 인종은 별로 이렇게 내용이 그냥 지방교육을 강화했다는 내용밖에 없어서 패스하고 충렬왕으로 넘어갈게요. 충렬왕 때 서막전을 발달시켰다. 서막전을 설치. 저도 여기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빼고 중요한 것만 지금 쓰려고. 그래서 이 양연고를 좀 보충하고 발달시킨 게 서막전이에요. 충렬왕, 서막전, 그리고 성균관. 성균관이라는 명칭이 조선시대 때 뚝 나온 것이 아니라 충렬왕 때부터 성균관을 설치를 해요. 성균관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이제 문묘도 건립하게 되고, 충렬왕은 서막전하고 성균관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 말에 공민왕 때 개혁을 하면서, 공민왕이 우리도 이제 조선은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죠. 공민왕 때 뭔가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유학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성균관을 더욱더 발달시킵니다.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유학 교육기관으로 뭔가 재정비한다, 개편한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고려 중기는 사학이 발달하고 그거에 맞춰서 관학의 진흥책, 요렇게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최충의 구제학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사립학교들이 막 발달하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관학도 뭔가 발달시키려는 노력이 있고, 숙종 때는 서적포 이렇게 한 개씩, 예종 때는 국자감을 재정비해서 국학으로 예종 때 이름을 바꿨고, 전문강좌 7제를 만들었고, 양연고를 만들었다. 예종이 한 일이 많으니까 좀 포인트로 잡아서 좀 외워주시고요. 충렬왕 때 양연고를 조금 더 보충한, 아예 땅 하나를, 장학재단을 위한 땅 하나를 만들었다. 서막전을 설치했다는 게 중요하고, 성균관을 설치해서 유교 교육기관으로 새로운 또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공민왕은 성균관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순수 유학교육기관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이 명칭이 조선시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기관도 참 외울 게 많은데, 그래도 이 교육기관 부분에서는 국제감이라던가 뭐 성균관, 그리고 뭐 양연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